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현재 오늘 시장이 약간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폭격을 많이 맞았었죠. 폭격을 맞아가지고 지금 한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터키에서 날라온 폭격을, 융단 폭격을 맞았습니다. 융단 폭격 맞아서 어제 급락을 했죠.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 반등을 했는데 어쩜 좋습니까? 우리 어제 뵀던 G3 종목에 다음에 힐러코리아가 오늘 8% 올랐고요. 예,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빙그레가 한 12% 올랐죠. 네. 그래도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은 오가니티 코스메틱 17% 정도 올랐고요. 제가 봤을 땐 9시 10시만 방송 잘 봐도 주식 투자하는데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폭격을 다 피해갑니다, 요리조리. 그러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항상 이정표가 되어드리는 우리 톡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일단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수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네, 일단 오늘 또 저와 함께할 분들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님, 리치님 아까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리치스타님. 2주요? 일주일 있죠. 네. 더워서 더위 먹었어요. 네, 더위 먹어서 냉방병 한번 걸렸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좀 몸이 안 좋으셨군요. 잠깐 한 이틀 주말 동안만. 이틀 동안에 다행입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에 근데 주말에도 그래도 푹 쉬셨길 바라는데 많이 쉬셨나요, 잘? 네, 그나마 조금 많이 쉬어서 지금은 조금 괜찮아져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여기 나오지도 못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김본 해설위원님 얼굴도 못 보고 부상 투혼, 부상은 아니죠. 질병 투혼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질병 투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는데 네.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저도. 또 병원을? 그 의사가 잠 좀 자라고 처방을. 잠을 좀. 처방이 잠이랍니다. 잠 좀 자라고. 자장가 불러드릴까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쉬어야지 더 다음 일이 좀 잘 돼 있고 그럽니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 투자하신 분들은 잠깐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더 스타님이나 리치 스타님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까지 같이 해서 하루에 24시간 중 23시간을 매매해야 되는 시장 봐야 되는 2시간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도 꼭 쉬시면서 좀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썰톡인데요. 썰톡은 이제 어떤 거라냐면요. 시장에 이슈가 되는 화두들을 던지면서 그 화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또 좋을까? 어떤 종목은 안 될까? 시장 이슈 그리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는 해외 글로벌 투자에 조심해야 되나까지도 다 같이 알아보는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시황 이슈. 오늘의 시황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이슈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경협주 운명의 날. 운명의 날인가요? 네. 3차 남북정상회담 향후 전망과 수혜주는 하고 주제가 하나 나왔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터키 쇼크. 터키발 쇼크. 지금 지겹습니다. 한 이틀 동안 한 500번 들은 것 같아요. 폭락의 사태에 발생. 자, 유로화 급락, 달러화 급등. 투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협주 운명의 날, 3차 남북 정상회담, 향후 전망과 수혜주, 이가 나왔네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요. 지금 현재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 쪽에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는 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아직 날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날짜가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아까 뉴스까지 좀 종합해본 결과, 어떤 분들,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우리 남북 정상회담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냐? 왜 3차냐? 2차는 몰래 했어요.
예, 이미 몰래 잘 영상에는 없습니다. 이 차는. 근데 3차는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제 있는데 아마 평양에서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구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지금 현재 비핵화 협상이 잘 원활하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탄력을 좀 붙돋아주는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거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마틱하게 평양을 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번 좀 거기 북한 위험한지 무서워서 북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한번 좀 미리 좀 가봐. 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멋있게 쇼잉으로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협주들이 근데 경협주들이 올라가는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지수 밀림이 좀 가요, 경협주가. 근데 오늘은 지수 올라가는데도 같이 갔는데, 일단 이 경협주 향후 전망과 최대 수혜주는 어떤 게 될 건지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3차 남북 정상회담 향후 이제 전망. 나중에 시나리오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서 이게 진행이 될 건지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협주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일단 이제 경협주들을 봤을 때,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경협주 자체가 어떤 실적주들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죠? 예, 거의 뭐 경협주들을 보면 찾기 힘듭니다. 실적주는 거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협주 자체는 거의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만약 지금도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좀 약간 고통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지금 어떤 남북 경협주를 얘기를 하려면 이따가 또 주제가 또 나오겠지만 뭐 터키, 뭐 이란 이런 문제점들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라든가 뭐 이란의 어떤 핵 지금 뭐 협상 파기 뭐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이란의 어떤 그런 핵에 대한 어떤 제재 그다음에 터키에 대한 어떤 이런 제재들이 사실 북한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용호 그 북한 외무상이 한번 이렇게 이란 한번 방문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미국 보란 듯이. 근데 핵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건들진 않았는데. 뭐 뭐 잠정적으로는 사실 이란의 어떤 그런 뭐 핵 문제들이 사실 북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제 자기 뒤가 이제 그렇게 돼서 선례가 남을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을 응원하는 그런 좀 지금 관계고 그다음에 경협주들 자체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빠지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빠졌기 때문에 이거 좀 들어가 봐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 부분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어떤 기본 어떤 회사의 가치,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기본적 분석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점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분류해 보자 이거죠. 기술적으로 접근하느냐, 그쵸. 아니면 약간 기간을 좀 갖고 좀 그랜드한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 볼 거냐. 사실 두 개를 경협주들은 나눠서 한번 접근하자. 일단. 그렇죠. 경협주들은 사실 어떤 기업 가치를 두고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먼 감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좀 몇 많지 개 않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철도주, 그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에 이제 남북,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스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뭐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뜰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경협주들을 지금 이런 이슈로 살짝 뜨긴 했어요. 오늘 전체 다 어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가 다 올라가는 같습니다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접근할 단계는 좀 아닌 아직은 아니다. 아니지 어느 않나. 정도 좀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나 그다음 타임테이블, 비핵화 타임테이블 제가 봤을 때는 나오면 그때 전에 좀 보자. 어떤 또 그런 선례를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럼 이렇게 남북 경협주 접근할 때 주 업종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좀 괜찮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사실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런 식량 문제, 그렇죠. 식량 나이죠. 그게 그래서 사실 지금 관련주들 엄청 떴어요 지금. 비료, 비료 그다음에 관련주들. 뭐 비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농기계 뭐 이런 것도 다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1990년도 중반에 거의 300만 명 가까이의 피해자를 냈던 그렇죠.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근데 합니다. 지금 사실 이런 이제 북한의 어떤 이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뭐 110년 만인가요? 거의 뭐
40도를 위박하잖아요. 아, 지금 예, 뭐 날씨가 저희 너무 안 우리나라도 좋잖아요. 마찬가지겠지만 북한도 어떤 이런 지금 날씨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사실 이런 식량난 자체가 지금 올해도 뭐 이렇게 풍년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국제 적십사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어떤 고립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북한의 고립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식량난이 나왔을 때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가능해요. 현재는. 지원이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는 예. 사업적으로는 아예 안 되고 안보리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인 이제 지원만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비료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뭐 농약 관련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게 이제 조비나 경농. 아, 조비공농. 예, 이쪽이 이제 이쪽이 약간 좀 핫합니다, 예, 사실은. 예. 뭐 경농 같은 경우에 뭐 살충제, 그다음에 뭐 이런 회사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조비. 네, 그러니까 조비. 뭐 비료. 비료 관련주. 이런 어떤 북한의 식량난이 조금 이슈화가 되면 이런 주가들이 좀 뜨지 않겠나. 그리고 주가 자체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어떤 이평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협주를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중요 저항대를 뚫은 어떤 종목들. 주요 저항대.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대 벽을 좀 한번 1차로 한번 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요 저항대를 일차적으로 뚫고 아니면 지지를 갖다가 지금 받고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농업 관련주 일단 한번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관련주도 좀 잘 간 면들이 좀 있습니다. 잘 간 면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단 일정과 타임테이블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마지막에 결국 북미 정상회담 하는 날이 꼭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날짜가 언제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추석 전에 할 수 있느냐. 저는 추석 전에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든. 네, 추석 전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추석 전에 좀 하느냐 아니면 10월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좀 시나리오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 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치스타님은 이제 경협주 전망하고 향후 이제 수혜주들은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시는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주시죠. 일단 뭐 좀 전에도 스파이더 전문가와 저희 김본 해설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에 안 속하는 종목들이 솔직히 없다고 봐야겠죠. 그 독일이요? 네, 너무 통일할 많죠. 때 네. 전업종이 다 3배 올랐대. 네. 결국은 다 통일 관련주예요, 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너무 남북 경협주에만 테마로 잡혀 있는 것을 선택하시보다는 그 좀 넓게 외적으로도, 보자. 예, 아, 그 좀 넓게 외적으로도 봐보자, 상승 한번. 탄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남북 예를 들어서 남북 테마주 같은 경우는 남북에 대한 이제 정상회담이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나버리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수급도 좋고, 그리고 내실도 튼튼하고, 실적도 좀 나오고. 실적도 좀 나오고, 재무제표도 건전하고, 이런 것들에 있는 종목들을 결국은 좀 전부 다 경협주니까. 네, 그렇죠. 따져보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도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덜어 해당하는 있더라고요. 게 좀 많지는 않죠. 네,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바닥을 좀 지지했던 종목들,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상승 저항대를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바닥을 지지해서 딛고 일어서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뭐 보시면은 뭐 농기계, 비료,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철강보다 더 좋은 거는 철도. 철도 관련주. 네, 철도 관련주, 철강. 사실 이 북한이 네, 철도 상태가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철도 상태도 안 좋은 거 있는데 네. 공산국가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들이 주로 철도를 많이 중시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도로는 여기저기 잘 퍼져나가서 잘 안 돼서 철도는 통제하기 쉽다고. 그쵸. 철도를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철도 쪽에 그래서 좀 많이 가는 편이 아니냐 뭐 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얘기도 또 많이 나온다고 해요. 조금 보면은 이제 그 철도 관련주 중에서도 그 북한 남북 경협주랑 속한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좀 수급이 좀 괜찮고 이익도 좀 많이 창출한 그런 회사들이 이미 좀 실적 좀 되는 네, 애들. 이미 좀 실적이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상승도 지금 오늘과 어제는 조금 약간 상승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상승의 탄력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종목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철도, 철강,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건설주까지 예, 남북 경협주에 이제 포함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건설주는 원래 이제 남북 건설주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건설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규제가 이제 거의 이제 스물스물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와가지고 깨질 거 다 매는 다 맞았지 않습니까? 뭐
많이 두드러 맞은 상태죠. 그렇죠. 많이 두드러 맞아서 네, 이제 제재를 많이 조금 두드러 많이 맞은 눌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남부 경협주도 포함되면서 또 내실도 튼튼한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있죠. 뭐 한번 종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종목으로 뭐 GS 건설, GS 건설. GS 건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대림, 뭐 GS 건설은 실적주죠, 실적. 그렇죠. GS 건설, 우리 대림산업. 스파이더스타님이 GS 건설로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내셨죠. 한 32% 정도 예, 수익을 냈었죠. GS 건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얘기해 뭐 GS 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아산, 뭐 굉장히 많이 있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저희 이제 오픈 채팅 종목 추천 종목에도 GS 건설을 이제 편입을 시켰습니다. 사실 GS 건설이 경협주는 둘째치고 지금 실적이 좋은 네,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경협주보다도 실적 때문에 해외 플랜트 전문 회사죠. 그렇죠. 예. 44,000원에 그리고 매수를 이미 들어갔습니다. 예, GS 하면 또 자땡 아파트 브랜드. 그쵸, 자땡. 예, 자땡 비쌉니다. 자미음. 예. 자미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 이것만 꼭 노리실 게 아니라 실적도 좋고 내실도 좀 튼튼하고 그런 수급도 것들을 좀 좀 들어오는 가자. 종목들이 100에 한두 개 정도는 있다는 거. 예, 그런 강릉에 것들에 강남이 대해서 있지만은. GS 건설 하나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종목을 한번 봐보자. 그리고 이제 뭐 철도 쪽은 철도 쪽은 뭐 에코마이스터, 에코마이스터 오늘 좀 뭐 핫했어요. 대IT. 예, 대아티아이. 네. 예.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눈여겨 보시면은 좀 좋은 수익률 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정확한 뭐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거는 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한 타이밍이나 뭐 이런 거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시고요. 사실 오늘 스파이더스타님 오늘 대유라는 종목이 농업 비료 관련 종목인데 이게 오늘 상장한 지 3일째밖에 안 됐는데 이거 급등했어요. 이거 급등했는데 되게 이거는 이제 위에 저항 라인도 없고 3일날 지금 차트가 봉 3개밖에 없습니다. 네, 3일밖에 지금 상장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건 분석이 안 됩니다. 네, 이거 분석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물어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 분석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솔직히 제가 이제 얘긴 드렸어요. 이거 톡방에서 질문 나오신 분들 대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아니 이게 대유를 제가 분석이 가능하면 사실 3일짜리 본 가지고 이거는 단타밖에 못해요. 단타. 이건 분봉 단타로 떼가지고. 들어가야 예. 된다. 예. 이거 분봉 단타로만 가능하니까 우리 톡방에 궁금하신 분들 대유 물어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스파이더스타님 톡방에 들어가셔서 단타로 한번 보세요. 단타로. 제가 볼 때 이거는 장기로는 절대 보기가 약간 힘든 어렵습니다, 이거. 내용 알기 쉽지 않은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해서 경협주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정을 좀 보자. 그 기술적과 기본적 분석으로 나눠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리고 리치스타님은 충분히 여기서도 이제 좀 실적 좋은 종목이 그 경협주 포함 대상 섹터가 워낙 넓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을 찾다 보면 결국에 경협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GS 건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